닭통치과 홍순재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악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고리식을 동반한 케이스를 살펴볼 텐데요. 발치를 하게 된 원인이 큰 낭종성 병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자,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2014년이었고요. 그 전치부에 지금 보시면 6 유닛 브리지가 돼 있는 상태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견치와 소구치가 이제 우측에 환자의 우측에 지대치, 그리고 반대편에는 중절치와 측절치가 지대치로 되어 있는 굉장히 긴 브릿지였고요. 환자가 처음에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 폰틱 부위에 포세린이 취핑이 돼서 보기가 싫다고 해서 내원을 하셨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워낙 롱 브릿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 포세린 취핑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체를 다시 다 치료하기에는 좀 환자분께서 부담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그 당시의 파노라마 OPG를 보게 되면 6전치 브릿지 상태, 한쪽에는 우측에 견치와 소구치가, 반대편에는 중절치와 측절치가 지대치인 굉장히 긴 그런 브릿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기 싫다고 하시는 문제를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가장 좀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당시에 해결을 해드려서 치료를 한 옵션이 이 포세린 파절이 있는 이 치아만 그냥 자연치다 생각하고 기존에 비니어링 되어 있는 포세린을 프랩해서 제거하고 모놀리틱 비니어로 지르코니아로 만들어드려서 이제 접착을 해드리는 방식을 권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환자의 우측 중절치 상방 부위에 지금 화살표 이렇게 가리키는 부위가 많이 함몰돼서 볼륨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브릿지를 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이거를 제작할 당시에 대합치의 배열이 그래서 그런지 좀 그 전후 앞뒤 그 배열이 양쪽이 대칭인 상태는 아닌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 모습이셨습니다. 어쨌거나 저기 포세린 파절을 해결을 해드려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관상의 문제는 잘 해결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해드리고 한 3년이 더 지난 시점에 2017년이 되겠습니다. 상방에 뭔가 이렇게 염증이 생긴 것 같다는 주소로 다시 치과를 찾아오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당시에 이 폰틱이었던 부위, 그리고 지대치였던 중절치 상방에 지금 건보일이 잡힌 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그게 뭐 증상이나 이런 게 통증이나 그런 거는 그동안 없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 지대치에 건보일이 잡혀 오셔서 이제 증상을 이제 처음 표현하신 게 이제 잇몸에 저런 게 뭔가 생겼다라는 것이었죠. 환자분께서는 사실 좀 이렇게 특별한 질환을 갖고 있지는 않으셨고,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갖고 계셨고, 특이한 점은 골격성 3급 부정기압을 갖고 계셨고, 체중이 대략 한 90에서 100kg 정도로 육안상 그냥 추측인데요. 그 정도로 좀 거구의 그 체격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표준 촬영을 해봤는데요. 표준 촬영을 해보고 이제 저도 다소 깜짝 놀라게 됐는데, 지금 환자의 좌측 중절치와 측절치 지대치 상방에 커다란 낭종성 병소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노란색 화살표로 가리키는 게 그 낭종의 어떤 경계로 추측되는 부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환자의 그 롱브릿지의 지대치 부분을 보게 되면 측절치는 세컨더리 캐리어스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돼서 그냥 이렇게 좀 끊겨 있는 느낌이었고요. 중절치 부분은 과거에 근관 치료가 돼 있는데 다소 근관 폐쇄가 좀 부족한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의 충치 상태가 엑스레이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
브릿지를 철거를 하고 내부 상태를 보고 치아를 상태에 따라서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브릿지를 커팅을 했습니다. 워낙 롱 브릿지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쪽 견치에서 커팅을 해가지고 지금 폰틱 2개 있던 자리고요. 지대치가 이제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 2개의 지대치에 모두 큰 충치가 있어서 특히 측절치는 그냥 치관이 거의 다 그냥 충치로 사라진 그런 상태셨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측절치는 지대치의 치관 부위가 충치로 많이 사라진 모습이었고 중절치 역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그리고 동요도도 둘 다 매우 심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발치가 불가피하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발치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발치를 하고 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건보일 있던 자리에 속에 이제 낭종성 병소와 연관돼 있는 연속성 있는 그런 연조직의 그런 태그가 관찰이 되었고요. 이 염증성 병소와 내부 시스트를 완전히 잘 제거를 해야 그 디펙트가 나중에 뼈로 찰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보일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를 암시하는 게 사실 이 중절치 부위와 측절치 부위 사이에서 사실은 라비알 버컬본이 흡수가 되면서 그쪽으로 이 압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건보일이 잡히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치아를 발치를 했는데요. 발치를 하면서 이 낭종성 병소를 저 작은 입구를 통해서 내부의 큰 병소를 다 제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뭔가 이렇게 낭종성의 골벽을 느끼면서 시스트를 골벽에서 이렇게 분리를 시도해야 되는데 상방 쪽에 즉 네이잘 플로어 쪽에서는 뭔가 그런 골벽이 사라진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제대로 제거가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될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술 전에 CT 촬영을 안 했었는데 수술을 하면서 CT 촬영을 이제 중간에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낭종성 병소가 완전히 좀 제거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의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2개 치아가 발치된 사이에 이 인터덴탈 본이 살아있다라는 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었는데 레비알 쪽에는 골이 많이 이제 흡수되고 또 수술 때 제거하면서 얇은 뼈는 같이 제거가 됐고요. 내부 쪽으로 보면 커다란 공동이 저런 빈 캐비티가 관찰이 되고 있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레비알 쪽에서 보게 되면 2개 치아가 발거가 됐고 레비알 플레이트가 소실이 되고 내부에는 이제 커다란 공동이 빈 공간이 크게 형성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제가 중간에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골벽을 따라서 본 월을 따라서 이렇게 시스트를 이제 분리시켜서 하나의 덩어리로 이누클레이션을 시도를 했는데 상방으로 가서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콘빔 CT를 확인을 한 결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그 부분이겠는데요. 시스트의 어떤 프레셔로 인해서 네이잘 캐비티 쪽에 구분이 되는 그런 맥실라의 상방의 뼈 일부가 이렇게 흡수가 돼서 뼈가 없이 네이잘 뮤코자와 이렇게 접촉된 낭종의 어떤 라이닝, 상피 라이닝이 네이잘 포사의 바닥을 이루는 뮤코자와 이렇게 붙어 있었던 부분이 확인이 되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쪽에 골벽이 끊기고 물컹물컹하면서 쏙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수술 중간에 확인을 하게 됐고요. 낭종성 병소는 제대로 원피스로 가급적이면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좁은 입구로 큰 낭종을 제거하려다 보니까 좀 중간에 시스트 플루이드가 이제 터져 나왔고요.
감암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한 덩어리로 잘 제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CT를 보게 되시면 팔라탈 월이 코리칼 플레이트만 남기고 거의 다 흡수가 돼 있는 상당히 큰 병소였고요.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우측의 그 섹셔널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엑시얼 뷰인데요. 조금 교환면 쪽 치아 있는 쪽에서 점점 크레니얼 쪽으로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상방 쪽에는 굉장히 디펙트가 커지는 그런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면이 되겠습니다. 자, 고리식은 따로 안 했습니다. 그냥 이리게이션만 충분히 하고 그 부위에 블러드 클롯이 그대로 차게끔 유도를 하고 대신 플랩은 가능한 패시브하게 원래 위치대로 그렇게 플랩 클로저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2주 후에 실밥을 제거하러 오셨을 때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느껴진 게 이 두 개의 치아를 그 발치했던 발치와의 블러드 클롯이 그대로 차 있죠. 그래서 저게 비어 있지 않고 내부에 블러드 클롯이 계속 시스트가 있던 부위까지 다 뭔가 오염이 되지 않고 세균이 들어가지 않는 블러드 클롯이 잘 차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밥을 제거를 했고요. 이때 제거했던 시스트 이누클레이션 했던 그 연조직은 조직병리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병리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냥 그래듈레이션 티슈가 형성이 돼 있는 만성 염증 세포 침윤 요런 이제 조직학적인 파인딩이 리포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거를 뭐 레디큘라 시스트 즉 엔도돈틱 오리진의 인펙션이 그 퍼스가 이제 에이피칼 포라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방의 맥실라 내부를 흡수시키면서 이런 병소가 생겼다. 이제 어떻게 보면 추루하게 에피텔리움의 어떤 그 셀 레스트에서 형성된 그런 추루시스트는 아닌 그런 지금은 그래서 페리에피칼 시스트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임상적인 진단이 되겠는데 어쨌거나 특별하게 뭐 오돈토즈니 케라토시스트라든지 시스틱 리전을 갖고 있는 아멜로블라스토마라든지 간변 진단을 해야 될 병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저 상태에서 환자가 이제 앞니를 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3개월을 플리퍼를 제작을 해서 임시치아를 사용을 그동안 했는데요. 지금 이 반대편의 13번과 14번 견치와 제1소구치는 브릿지 커팅을 한 지대치 그대로 스플린트된 크라운 상태로 남겨뒀고요. 이 앞니 부분, 즉 측절치와 측절치까지 4개의 상악 전치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적으로 보시게 되면 시스트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 레비얼 플레이트가 많이 흡수가 돼서 뼈가 없는 상태, 그리고 상방에는 시스트 리전이 있었던 그 빈 캐비티가 있었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챌린징한 포인트가 되겠고, 반대편에 이제 10번대 측절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하나를 더 심어야 되는데 그 부위 역시 예전에 발치를 하면서 굉장히 레비얼본이 흡수가 많이 돼 있어서 지금 보시면 다행스러운 건 각화 치유는 좀 남아 있지만 하방에 미코진지바 정션을 넘어서는 순간 굉장히 콘케이브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빔 CT를 촬영을 해서 수술을 계획을 좀 더 분석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엑시알 뷰를 보시게 되면 레비알 쪽에 이제 뼈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그 두 개 치아 발치했던 시스트가 있었던 부분의 치조정 쪽에 좀 시간이 경과하면서 뼈가 찬 것 같은 그런 파인딩이 보였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레비알 쪽에는 코리칼본의 연속성은 아직 생겨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트가 있었던 그 부위를 제거했던
큰 버컬 플레이트가 상실됐던 부분에는 아직 뼈가 좀 덜 된 상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또 눈여겨볼 것은 네이저 팔라틴 커널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네이저 팔라틴 커널이 중절치와 중절치 사이에 상당히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이 부분인데, 이 부위가 좀 직경이 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쪽에 보시면 중절치 양쪽에 이제 꽉 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저 팔라틴 커널이 굉장히 크게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좀 더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게 되면 역시 그 시스트를 제거했던 그 디펙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직 다 뼈로 찬 것 같지 않은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해부학적인 고려사항을 여기 조금 도해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레비알 쪽은 발치가 되면서 흡수가 일어나고 시스트가 있어서 큰 디펙트가 있을 텐데, 네이저 팔라틴 커널이 또 이렇게 인라지먼트가 돼서 커져 있는, 즉 레비알과 그 다음에 팔라탈 쪽에 정중앙 그 중절치 사이에 커널이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절치에 식립하는 거를 조금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커널이 중절치 부위에 식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침범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염려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측절치 부위에 식립을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트를 제거한 지 6개월 기다려서 이제 수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스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은 6개월이라는 시간도 충분히 기다렸긴 했지만 뼈가 다 저절로 차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갖고 플랩을 열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시스트가 있던 쪽은 이제 이 부위가 되겠고요. 이 부위는 원래 발치가 돼서 판틱이었던 부위인데 레비알 쪽에 많이 꺼져 있던 부위죠. 그래서 플랩을 열어보면 이 부위가 많이 함몰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정중앙에 네저 팔라틴 커널이 있었던 그 부위가 상당히 크게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누로바스큘라 번들이 이렇게 나와서 팔라탈 뮤코자랑 붙어 있는 상태죠. 자,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교환면에서 보면 리치의 폭이 얇은 그런 상태셨습니다. 좀 더 팔라탈 쪽을 박리를 충분히 해서 이 네저 팔라틴 커널에서 나오는 이 번들을 좀 팔라탈 쪽으로 좀 더 리트랙션 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라탈 쪽을 노출을 많이 시킨 결과 네저 팔라틴 커널에서 나오는 뉴로바스큘라 번들이 좀 굵직하게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따로 커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시스트가 있었던 부위에 발치했던 부위는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 뼈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상방에는 시스트의 그 디펙트가 그대로 사실은 아물어가는 과정이었지 완전히 뼈로 차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사전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식립 위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지금 사실 이렇게 제가 치아의 위치를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게 넣어봤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측절치에 심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견치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는 띄워야 됩니다. 근데 원래 치아의 정중앙에 심을 수가 없고 팔라탈 쪽으로 이렇게 당기다 보면 팔라탈로 오면서 메지알로 식립 위치가 밀리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여기서 그대로 팔라탈로 당기게 되면 견치 치근과 너무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식립 위치를 제가 잡은 건데요. 이렇게 약간 팔라탈 쪽으로 뼈가 있는 쪽에서 임플란트 포지션을 잡고, 대신 임플란트가 메지알 쪽으로 약간, 즉 중절치와 측절치 인브레이저 인터덴탈 에리어를 약간 침범하는 그런 부위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요 이제
렌더링에서 확인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중절치에 식립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사실 이 부위에 이렇게 식립을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문제는 이 네저 팔라틴 커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저 부위를 건들지 않고 식립을 한다면 앞서 선택했던 이 부위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드릴링은 이제 측절치 부위에서 이제 드릴링을 하게 된 거죠. 중절치 부위는 엑시얼 뷰 CT에서 보게 되면 식립을 할 때 아무래도 일부를 침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CT 소견이 되겠고요. 레비알 쪽에 기존에 그 시스트 제거했던 부위는 조금 뼈도 아니고 약간 연조직 같은 그런 임머추어한 이런 거를 이제 어, 뼈가 돼가는 과정의 조직이다. 그래서 프로비저널 매트릭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거를 제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임상적으로는 저는 제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수술을 하면서 드릴링하기 직전에 서전의 어떤 시야 각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각도의 사진인데, 지금 보시면 이 시스트가 있었던 부위가 상당히 그 빈 공간이 일부 느껴지는 게 그대로 있었고요. 그 내부에는 그런 프로비저널 매트릭스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뼈가 시간을 그대로 두고 오래 둔다면 뼈가 될 수 있는 그런 연조직들을 다 제거한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커다란 그 공동이 생긴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 드릴링을 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무리 없이 이 두 개 발치했던 인터덴탈 본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뼈에 의지를 해서 임플란트를 이 크레스탈 쪽에서 고정을 얻어야겠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에이펙스는 이 공동으로 그냥 노출이 되겠죠. 마치 상악동에 그냥 노출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노출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를 두 개를 드릴링을 하고 다행히 초기 고정을 잘 얻었고요. 지금 다 식립을 한 후에 임플란트의 패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패스 파인더라는 것을 꼽고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힐링 어벗을 체결을 하고 고리식을 했는데요. 이때 고리식은 그 시스트가 있었던 디펙트 부위에 상당한 양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위를 다 채워놓고 나머지 부분, 이제 레비알 쪽 임플란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되겠는데, 시스트가 있었던 내부를 채우고, 물론 그 부위는 완전히 다 채울 수는 없었고요. 이 중요한 레비알 쪽에 뼈를 더 쌓아 올린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쪽에 콘케이비티가 있었던 부위죠. 그래서 임플란트가 스레드가 노출된 부위가 있었는데, 그 부위가 뼈로 감싸질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고리식을 했습니다. 지금 고리식한 거는 쇼크런의 APRF 리퀴드 모드로 더 그라프트라고 하는 지노그래프틱 본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사용했습니다. 포사인 오리진의 본그래프트 머티리얼인데, PRF와 바로 믹스를 해서 이렇게 스티키본 테크닉으로 미리 계량된, 그래서 고리식재가 이렇게 형태를 몰딩해서 그대로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응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그렇게 했고요. 약간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저런 스티키본으로 계량가 된 그런 고리식재 덩어리들을 두 부위에 쌓아 올려 놓은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중앙 부위, 근데 시스트 내부에 고리식재가 많이 들어가면서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이 가운데 부위는 PRF의 스티키본으로 다 만들었던 뼈를 소모를 하고, 따로 이제 PRF에 계량가 되지 않은 그런 고리식재를 좀 쌓아 올린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힐링어벗을 처음부터 이렇게 장착한 이유는, 환자분이 고령이셨고 사실은 해외 이렇게 손주의 어떤 일 때문에, 유학 문제 때문에 사실 미국에 계속 가 계시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고도 한국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또 출국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랜스뮤코잘 힐링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힐링 어봇을 체결을 했고요. 저기 리치폼을 버클 쪽에 충분히 쌓아 올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그 상태에 베리어 멤브레인을 이제 어떤 걸 사용할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때는 콜라겐 멤브레인 같은 거를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 쇼크론 APRF 채취한 거를 그냥 눌러 짜서 만든 멤브레인, 그 멤브레인으로 감싸서 덮어주고 바로 트랜스뮤코잘 힐링을 유도하는 봉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봉합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루 촬영한 OPG가 되겠습니다. 식립을 다행스럽게 고정이 잘 얻어진 상태였고, 이 상태에서 이제 플리퍼를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환자분은 인치차로 사용을 하셨고요. 수술 직후에 촬영한 콘빔 CT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12번 부위, 환자의 우측 측절치 부위에 콘케이비티가 있던 부위에 골식을 한 모습이 되겠고, 지금 이 단면은 시스트가 있었던 환자의 22번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시스트 내부에 고리식을 하고 레비얼 쪽에 채워놓은 쌓아 올렸던 고리식제 섀도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대해 본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12번 쪽은 콘케이비티가 있어서 스레드가 노출됐던 부위, 그리고 22번 부위는 시스트 캐비티 내부와 레비알 쪽에 뼈가 얇고 시스트를 제거하는 과정에 상실됐던 레비알 쪽 본 플레이트 부위, 그 부위를 보관하기 위해서 고르식제를 쌓아 올렸던 그런 단면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 지났을 때 힐링 모습이 되겠고요. 환자는 이렇게 플리퍼를 계속 착용을 해서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외국에 조금 이제 바로 출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보철 과정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서 잘 연조직이 힐링이 된 게 확인이 됐고, 보철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과연 봉그래프트한 것이 오센티그레이션이 잘 돼서 어떤 미케니컬한 스테빌리티를 잘 제공할 수 있나, 그리고 바이올로지컬한 스테빌리티가 잘 추후에 생겼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해 볼 수 있는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한 방법이 오스텔 멘토를 통해서 ISQ 밸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트가 있었던, 즉 임플란트 에이펙스 부분이 시스트 캐비티 내로 그냥 노출됐던 부위를 먼저 ISQ 밸류를 측정을 했는데 85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치부에서 85라는 수치는 굉장히 좋은 수치죠. 또한 이어서 그 레비알 쪽에 콘케이비티가 있었던 부위, 그 부위 역시 수치가 8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 없이 이렇게 멀티 유닛 어벗, 즉 임플란트와 직접 어벗을 체결을 하면서 35N으로 이제 타이트닝을 하게 되는데, 타이팅에 문제 없이 타이팅을 잘 할 수 있었고요. 여러 번 타이트닝 한 후에 이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상 코핑을 체결하고 인상을 체득해서 최종 보철물을 완성했습니다. 최종 보철물은 모놀리틱 zirconia 임플란트 브릿지였는데요. 스크류 타입으로 제작을 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환자의 그 스마일 라인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사실 이 검 부위를 그냥 따로 핑크 포세린이나 이런 걸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zirconia 재료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보철을 완성을 했고요. 다소 포세린을 비니어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아의 형태만 색깔이나 이런 것만 봐서는 좀 어색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한 그런 보철이 되겠고요. 환자분이 클래스 3였고 전단년끼리 바이트가 되는 교합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포세린 파절이 이전에도 있었던 히스토리가 있어서 다소 신미성은 손해를 보더라도 내구성을 위주로 선택을 한 그런 보철물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과거에 이런 포셀린 파절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감안해서 풀지르코니아로 만든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식립 위치가 견지와
거리를 둬야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많이 메지알 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돼 있고 식립도 또 굉장히 팔라탈 쪽에서 식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스크류 타입으로 보철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폰틱 부위, 즉 중절치 부위 쪽으로 약간 쏠려 있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절치를 레비알로 많이 빼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치아의 크기가 비율이 어색하지 않게끔 그런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진 처음에 오셨을 때랑 비교를 한다면 이 레비알 쪽에 꺼졌던 컨투어도 양쪽 비교적 대칭적으로 이렇게 복원을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한 OPG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국하기 직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한 영상이 되겠고요. 연조직 반응도 안정적으로 됐습니다. 특히 세멘 제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스크류 타입으로 했기 때문에 세멘이 남아있거나 한 부분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 스크류 타입으로 했을 때 어떤 다행스러운 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했을 때 촬영한 콘빔 CT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시스트가 있었던 부위가 되겠는데 뼈로 잘 재생이 된 것 같은 파인딩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그 레비알 쪽에 콘케이비티가 있었던 부위, 이 부위 역시 신생골로 좀 잘 재생된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엑시알 뷰에서 보면 역시 코리칼 플레이트가 연속성 있게 재현이 잘 돼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겠죠. 상방으로 가도 시스트 캐비티가 있었던 부위 뼈가 잘 찬 것 같은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3차원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좀 뼈가 과연 잘 됐을까 확인하는 영상이 되겠는데, 여기 시스트가 있었던 이 부위죠. 그래서 술전 수술 그 시스트를 제거하는 중간에 도중에 찍었던 콘빔 CT고, 요거는 6개월 기다려서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고리식 했던 부위인데, 나중에 보철물을 장착을 하고 촬영한 콘빔 CT에서 보면 시스트가 있었던 부위도 자연스럽게 고라가 됐고, 임플란트의 레비알 쪽에 충분한 신생골이 잘 리모델링이 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12번 부위는 레비알 쪽에 컨케이비티가 있고 이렇게 컨케이비티가 있는 단면이었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레비알 쪽에 디센스가 생겨서 그 부위에 이렇게 더 그라프트 고리식제를 PRF와 믹스해서 얹어놨던 모습인데, 이제 나중에 보철이 들어갔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사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생골이 생기면서 코리칼 플레이트의 연속성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생겨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라가 잘 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아주 좋은 사인이죠. 이런 이게 지노그라프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동종골과 유사한 이런 리모델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 파인딩을 가끔 이렇게 더 그라프트를 사용했을 때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환자의 어떤 힐링 포텐셜이 그게 시스테믹한 환자의 컨디션도 있고, 이 로컬 부위에서의 로컬 힐링의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뒷받침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힐링의 모습을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파인딩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술 중간에 찍었던 모습인데요. 엑시알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시스트를 제거할 당시에 발치하고 레비알 쪽에 뼈가 없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지금 보시면 이 부위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위가 나중에 고리식을 하고 새롭게 이렇게 임플란트 레비알 쪽에 코리칼 본들의 연속성이 잘 생겨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신생골이 잘 되었구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좋은 파인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베리어 멤브레인은 사실 콜라겐 멤브레인이나 기타 다른 거 쓰지 않았고 PRF만 이제 짜서 PRF 멤브레인을 감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골 이식제는 스티키본 테크닉으로
고리식재가 흩어지지 않고 형태를 잘 유지하고, 그리고 그런 형태가 비교적 PRF 멤브레인에 의해서 잘 이제 고라가 될 동안 공간 유지가 됐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파인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게 이제 환자가 웃었을 때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스마일 라인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풀 실리코니아로 이렇게 해드렸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환자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출국을 하셨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했을 때 촬영한 OPG 모습이 되겠습니다. 1년 6개월 수술하고 임플란트 식립 고리식하고 1년 6개월이 됐을 때의 OPG 파인딩이 되겠는데, 임플란트 주변에 이 넥 부위죠. 넥 부위에 이제 교합압을 받으면서 리모델링이 돼서 저런 안정된 코리칼 라인, 코리칼 본의 라인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환자분이 그동안 플락 컨트롤을 잘 못하고 하셔서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상악 전치부에 스크류 타입으로 보초를 했기 때문에 이 판틱 부위의 이런 내부는 사실 팔라탈 쪽에서 스크류 홀을 열고 스크류를 풀면 내부를 클렌징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롱텀하게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드리기로 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체크를 하고 다시 출국하셔서 지금은 미국에 계시다고 전해 들었고요. 아직 한국에 2020년 현재 7월 초인데 귀국해서 그 이후 팔로우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케이스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악 전치부의 어트로피, 예전에 발차고 브릿지를 하면서 어트로피가 돼 있던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스트 때문에 커다란 큰 공동이 생기면서 발치를 하면서 또 레비알 플레이트가 상실됐던 그런 부위에 임플란트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환자의 어떤 전신적인, 그리고 고령의 나이, 그리고 치료를 빨리 하고 또 출국을 해야 되는 어떤 시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압박 요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자의 어떤 서지컬 모빌리티를 최소화하는 수술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네저 팔라틴 커널의 어떤 크기 때문에 확대된 그런 것 때문에 피해서 측절치 쪽을 선택을 해서 임플란트를 치료를 했다 하는 이런 치료 계획적인 부분에서의 포인트들이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환자의 바이올로지를 존중하는 치료, 즉 시스트 제거했을 때부터 고리식을 사실 할까 하는 부분이 갈등의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내추럴 본 힐링을 유도했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그 부위에 고리식을 했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레비알 쪽에도 역시 환자의 어떤 자기의 블러드에서 추출된 그로스 팩터, 그리고 사이토카인들을 추출한 그런 PRF를 응용해서 기타 그 자가골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고리식을 시도했고요. 특히 다른 어떤 콜라겐 멤브레인이라든지 비흡수성 멤브레인, 티타늄 메쉬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블러드를 이용해서 PRF 멤브레인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리식재 안정화를 유도를 시도했는데 성공적으로 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아직 시기상조죠. 아직 이걸 그냥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연 저런 PRF 멤브레인이 콜라겐 멤브레인 같은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좀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결과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고요. 상악 전치부 고령에서 조금 어트로피가 심한, 그리고 시스트 병소가 있었던 환자를 혹시라도 내가 치료를 하게 된다면 이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리뷰하고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 케이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